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자동차 뒷바퀴 축이 부러졌어요. 상당히 위험했던 건데, 사전에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수호자? 뭐 이런 거 믿으세요? 네, 좀 신기한 경험을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사용할 때 지장간을 별로 쓰지 않는 분도 계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천간이 천이라면 지지는 지잖아요. 하늘과 땅. 그럼 하늘과 땅이 상호 작용하면 기본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그죠? 인이라고는 만물이 나오잖아요. 우주적으로 보면 천지인, 그죠? 사람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 그 자식의 관계가 지장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장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지지의 성격이 규정되잖아. 그죠? 인목인 이유는 뭡니까? 갑목인 이유는 뭐예요? 지장간의 그 본기가 갑이기 때문에 인목이 갑의 성정을 갖는 거거든. 이렇게 그 지장간의 성정에 따라서 지지의 성격도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천간이 그 지지 속으로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지장간이잖아. 그러니까 천간은 유동적이죠. 순수 오행으로서 유동적이에요. 근데 지지는 오행의 성정을 가졌지만 순수 오행은 아니죠. 그죠? 지지는 1년 사시 12개월을 나누는 그 12개월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고 하는 그 숫자 대신에 그 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로 대치하게 되면 어떤 그 인문학적 의미를 갖게 돼요. 철학적 의미를. 그래서 그 지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월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 인문학적 의미는 바로 지장간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지장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12운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호술 삼합, 해묘미 삼합. 이것이 지장간의 원리에서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장간 없이는 삼합이라는 것도 나올 수 없고 12운성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신살도 있죠. 그래서 지장간을 이해하면서 12벽괴, 그죠? 12벽괴는 그 천간, 일간인 내가 그 지지를 만나면서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그 기세를 표현한 게 12운성이고, 그 12운성을 12벽계로 그죠? 표현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그 지장간을 중심으로 해서 총론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그 명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기존 강의에서 계속 지장간이 됐든 12운성이 됐든 12신살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조금씩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2지지하고 12벽괴, 12운성, 12신살이 그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 가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강론적으로 공부를 했어도 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그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그 명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역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저는 주역을 뭐 전공했고 당연히 명리도 같이 공부했지만 사실 주역보다 어려운 게 명리예요. 주역은 어느 정도 가면 이해가 되는데, 알 수가 있는데, 명리는 바닥으로 내려가서 뿌리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길이 없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 철학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서 그 영적인 어떤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일간이 갑과 을, 그리고 월주가 병오,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자, 갓가을은 기본적으로 목을 상징하죠. 목, 봄을 상징해요. 그리고 갑은 양간이 되고, 그죠? 을은 음간이 되죠. 이 차이가 있는데, 이 갑가을이 병호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월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단 계절적 환경이죠. 계절적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적으로 오게 되면 사회적 환경이죠. 사회적 환경. 그리고 사람 관계로 보게 되면 뭡니까? 부모의 환경입니다. 부모의 환경. 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절적 환경, 즉 계절은 우리가 역행할 수가 없죠.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어야 돼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건 운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일간인 내가 이 병오라고 하는, 그죠? 뜨거운 계절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고 투쟁하고 어쨌든 내가 거기에 적응해 가잖아. 그러면서 내 사회적인 특성이 발현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특성이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으니까. 그죠? 내 몸이, 자, 내가 제주도에 태어났어. 내가 서울에 태어났어. 그러면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환경 속에서 내 몸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나의 특성이 내재되는 거지. 그게 사회적 환경이에요. 자, 부모의 환경은 뭡니까? 부모의 환경도 결국 뭐야?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는지, 돈 많은 부모인지, 가난한 부모인지, 많이 배운 부모인지, 못 배운 부모인지,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밑에서 태어난 나의 환경이 달라져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계절이나 이 사회나 또는 부모, 이 경우는 내가 거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에 적응하지 못하면, 순응하지 못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서는 부모가 나를 버리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세 가지 형태는 내가 순응하고 적응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그 환경에. 그래서 갑이 그리고 을이 이 병오라는 뜨거운 계절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르겠죠, 반응이. 상호작용이 다르게 일어난다고. 자, 이 갑은 뭐야? 갑은 괴로 보게 되면 진괴예요, 진괴.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야, 진. 자, 이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기본적 의미는 이 두 개의 밑에 양효가 있는 거잖아. 이 양효는 위로 나아가는 상향성이 있어. 그런데 나아가려면 뭐 해야 돼? 이 두터운 음을 뚫고 나가야 돼. 음을 뚫고. 그러니까 이 양은 힘들어. 그죠? 이게 바로 겨울에 그 꽝꽝 언 땅 속에서 그 땅이 물러지기를 기다렸다가 약간 햇볕이 봄에 따스한 햇볕이 미치기 시작하면 내가 싹이 터서 뚫고 나가려고 나와요. 그죠? 이 과정은 사실은 고난이죠, 고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연약한 새싹이든 이 두터운 땅을 뚫고 다 나온다고 못 나오는 거 없어. 이 양기가 제대로 정제돼서 제대로 그 수 속에, 그죠? 감수 속에 저장이 된 씨앗이라면 얘는 반드시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고. 아무리 연약한 새싹이라 할지라도. 자, 이거는 물상적으로 새싹이에요, 새싹. 땅을 뚫고 나올 때는 누구나 다 새싹이거든. 그리고 좀 더 나와서 자라게 되면 이것은 청소년기, 그죠? 청소년기의 나무예요, 나무. 이 경우는 가지는 별로 없어.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죠? 상향성, 직진성, 그죠?
막히면 뚫고 가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간다고,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정은 그 우리가 꽝꽝 언 땅을 뚫고 나왔을 때, 그죠? 이 밖에 딱 나와서 이게 새싹이 됐을 때 사실은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려지면 나는 말라 죽어요. 왜? 아직은 새싹이고 아직은 청소년기에 남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할 때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갑이 오화를 만나게 되면, 오화라는 이 뜨거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 갑은 제대로 기운을 쓰지 못한다고.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이잖아, 상관. 그죠? 상관. 자,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뭐예요? 12운성으로는 사예요, 사. 죽을 사자. 즉, 갑이 오화라는 환경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갑의 성정은 굉장히 투쟁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이 오화에서 살려면. 그런데 상관이 뭐야? 상관이 관이라고 하는 울타리. 관은 일종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정관. 그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있던 울타리가 된다고. 나를 규정하는 울타리. 나의 어떤 철학성도 될 수 있어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철학성도 나를 규정하는 거거든.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그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왜? 상관은 관을 치는 거잖아. 그죠? 관을 극하는 거잖아. 상관은 이 관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즉, 그 갑이 이 뜨거운 오화라는 환경 속에서는 자신의 울타리,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거칠어. 그래서 상관이고, 그래서 12운성으로 사가 되는 거야. 신기하잖아. 그죠? 왜 12운성이 사가 돼요? 이런 어떤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라면 어떻게 돼요? 을의 환경에서는, 자, 을은 역시 목생화잖아. 그죠? 목생화. 그러니까 이건 식신이 돼버려. 식신의 환경이 돼. 그리고 12운성을 보게 되면 뭐야? 12운성은 생지가 되네. 생지. 반대가 되죠. 반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와요? 12운성이 양간일 때는 순행, 그리고 음간일 때는 역행. 그래서 서로 반대의 개념이 있다라는 게 있잖아. 그죠? 순행과 역행이 있어요. 여기서 순행과 역행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양간일 때, 그리고 역행은 음간일 때. 그래서 을은 오월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생지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뭐야? 살만 난다는 얘기지.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활동성, 이 활동성이 굉장히 강화돼. 갑과는 반대야. 근데 이걸 갖다가 갑이 큰 나무, 을이 새싹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맞지 않아. 그죠? 새싹이 오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 못 살아가지. 근데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지. 을은 이미 뭐야? 장성한 나무야. 장성한 나무.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괴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괴상으로 보게 되면 선계가 되잖아. 바람을 일면 선계. 이미 양이 음을 뚫고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이미 새싹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가지를 자, 양이 어쨌든 이미 그 땅을 뚫고 나와서 활동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장성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더 자라면 뭐가 돼? 성장을 멈추고 여기에 꽃몽우리를 달게 되잖아. 이제 꽃이 피어서 씨앗을 머금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꽃몽우리를 매달아요. 이 을목은 이미 장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양이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뜨거운 햇살이 비쳐도 오히려 뜨거운 햇살을 더 기뻐한다는 거지. 왜? 뜨거운 햇살이 비쳐야 꽃몽우리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을목 같은 오히려 오화의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성이 강화되고, 그죠? 열매를 맺는 활동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12운성으로 보면 생지가 되는 거야, 생지. 그래서 갑이 오를 만났을 때와 을이 오를 만났을 때는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자, 오화의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오화의 지장간이 뭐죠? 병기정이죠. 병기정. 자, 병기정 똑같죠? 자, 그리고 이 그 병이 투간을 했어요. 투간. 그래서 이 투간된 병화는 사실은 그 용사신이라 그래. 용사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신은 소용지신이에요. 내 그 사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신이 소용신이거든.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신이야. 근데 용사신이라는 건 뭐냐면 월지장간이에요. 월지장간. 월지장간이 투출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용사신이라 그래요. 용사신. 용사한다는 거죠. 용사. 용사신. 이 용사신의 역할은 뭐냐면 나의 사주에 그 필요한 용신이 아니라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나를 이끌고 가는,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계절이라는 건 뭐야? 내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이 계절이 바뀌면 나는 따라가야 되거든. 무조건.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투간된, 병이 투간했든 기가 투간했든 정이 투간했든 이 투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용사신이 돼서 나의 사주 8글자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용사신을 제대로 따라가면, 제대로 올라타면 나는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용사신을 역행하면 나는 쉽지 않아요. 여름이 왔는데 난 거꾸로 겨울로 가면 난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이 용사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월지장간 용신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 그 병화가 투간했잖아. 근데 이 병화가 투간해서 나는 그 목생화에서 식신이라는 환경을, 그 환경, 식신, 이 식신은 나의 사회적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성, 본질, 특성을 가져요. 그런데 나의 사회적인 특성은 식신인데 이 오화라는 환경이 너무 거칠어, 나에게는, 갑에게는. 그래서 이 사회적 특성을 제대로 발현하기가 쉽지 않지. 그죠? 그리고 상관이어서, 그죠? 상관에 그 12운성이 사가 되니까 나의 울타리, 나의 사회적 울타리, 가정적 울타리를 만들어내기가 고난이라, 고난. 그래서 이 일지에 제대로 된 어떤 그 갑에게 도움이 되는 그 지지가 오면 나는 그래도 비록 사회적으로 사회적 어렵지만, 계절적으로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내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가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수가 왔다든가, 그죠? 뭐 그 수가 오게 되면 수생목해서 나를 도와주잖아. 그리고 뜨거운 여름, 그죠? 이 여름에도 나는 이 차가운 수를 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 수는 그 차갑지만 이 여름의 물이잖아. 여름의 물은 어차피 아주 차갑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생목하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내가 어렵게 살아가지만 충실히 가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을목을 봐봐요. 을목은 투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나의 사주 8글자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요. 이게 뭐야? 목생화 상관이야. 자, 여기서 상관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상관은 자기의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영역. 그 사회적 영역,
그러니까 물리적 영역, 추상적 영역, 정신적 영역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특성을 갖는 거예요. 을은. 왜? 이 오화의 환경이 나한테는 좋거든.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형성된 나의 상관적 특성은 나의 울타리,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흉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울타리를 넓히는 역할을 해요. 넓히는 역할, 확장하는 역할.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수가 필요해. 지금 그 아주 뜨거우니까 이때 이 수가 들어오면 이 을목은 그 이 화에 지금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병오에 대해서 상신의 역할을 하거든. 상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 열기 너무 뜨거울 때는 물이 좀 잠재워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조절자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을이 상관을 쓰고 이 식신을 쓰는데 아주 그냥 뭐 편하게 한다는 거지. 이 수의 역할이. 이게 바로 소용신이에요. 소용신. 소용지신이라고 해.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신이야. 그래서 이 상신이라는 개념이 그 용사신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도 여기 이 갑목에 있어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 너무 뜨겁잖아. 이 갑이 살아가기 어렵잖아. 그래서 역시 상신의 역할을 해서 조절자 역할을 해준다. 수가 들어왔을 때는 비록 환경은 거칠지만 내가 그죠? 이 갑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투쟁력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 오화가 그 12벽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12벽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사화, 그죠? 사화는 중지 건계인데 이 마지막 여기에 음이 들어오면서 이 양을 갖다가 똑 따버려요. 똑 딴다는 것은 과일이라는 얘기야. 과일에 양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똑 따버리는 거야. 이게 오화의 자리거든. 이렇게 똑 따가지고 그 다음에 문왕팔계 여러분이 공개 자리에 가서 숙성되잖아. 이거는 바로 양인이거든. 양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인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리 배웠잖아. 요거 다 합쳐봐야 플러스 31이야. 요 하나가 32야. 그러니까 이 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러니까 양인이에요. 양인은 뭐야? 어떤 성정을 해줬어?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결정하는 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결정하고 과감하게 그 목을 치는 거지. 말하자면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월주의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런 환경을 가장 잘 수 있는 것이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얘기.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장간. 지장간은 바로 뭐예요? 그 계절이죠. 계절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천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지장간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장간을 공부하면서 이제 12벽계, 12운성, 12신사를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에 뭐 예를 들어서 생지를 공부한다 그러면 12신살에 가서 지사를 같이 연결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12지지에서는 뭐 인을 본다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면 쉬워요. 그 의미가 다 비슷비슷해. 이 벽계에서는 뭐 지천태를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바라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그 어렵던 지장간, 12운성, 12신살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요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